아니 그 사람한테 왜 맘대로 전화를 했냐고. 60 넘은 할머니가 20살 남짓한 간호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보호자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신입 간호사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냥 환자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실 보호자가 없으셔서 같은 분한테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아서 말씀드렸던 것 뿐인데요. 그 사람 오면 그냥 돌려보내. 할머니가 침대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링거 바늘이 흔들렸어요. 간호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오늘이 혼자 야간 근무를 서는 첫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간호사가 잘못한 걸까요? 그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구비구비.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는 인생 상담소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연을 받아들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어떻게 15년을 한결같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오늘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 한 줄기 훔치시게 될 겁니다. 정수님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양에 사시는 김정수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1입니다. 경기도 안양 평촌의 24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23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배 과부가 돼서 시장 한 구석에서 떡집 하나 차려 자식 둘을 키웠지요. 딸 미경이와 아들 성호, 그 둘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떡집을 40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시루에 김을 올리고 절구에 떡매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도록 일했어요. 그래도 그 떡집 덕분에 우리 미경이를 대학 보냈고 우리 성우를 장가 보냈습니다. 미경이가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 이현우 씨였어요. 키도 크고 말수도 적고 참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보낼 때 내가 그랬어요. 현우 자네, 우리 미경이가 부족한 게 많아. 자네가 많이 품어주게. 결혼 2년 차에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제 첫 손주였어요. 제가 산후조리원 대신 한 달간 미경이 집에 살다시피 하며 아이를 봤습니다. 현우 자네가 퇴근해서 오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준서가 2돌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울면서 제 집에 왔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달래고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경이 결심이 이미 단단했어요. 현우 자네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네, 우리 미경이한테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잘못은 우리 미경이가 더 컸습니다. 그 애가 성격이 급하고 다른 사람 비위 맞추는 걸 잘 못하거든요. 이 서방이 얼마나 참고 살았을지 엄마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저는 이 서방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이 부족해서 자네한테 상처만 주고.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준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미경이가 직장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했고 이서방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 손주가 어미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현우야. 제가 처음으로 사위 이름을 불렀어요. 애는 내가 본다. 자네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 내가 아이는 봐줄게. 자네 괜찮겠나? 사위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더군요. 40도 안 된 사내가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될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짐이긴 뭐가 짐이야. 애는 무슨 죄야. 너희가 이혼했다고 준서가 내 손주 아닌 건 아니잖니. 자네도 마찬가지야. 서류에 도장 찍었다고 자네가 남이 되는 건 아니야. 자네는 내 사위야 여전히. 그날부터 제 인생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떡집 운영하는 정순이, 하나는 준서 봐주는 할머니 정순이. 미경이는 석 달 뒤 집을 떠났고 1년 뒤에 재혼해서 두바이로 갔어요. 저는 미경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주가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그리고 제 사위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할 거라는 게, 그게 제 짐이었어요. 준서가 3살 때 사위한테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준서가 수족구로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사위가 울먹이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수업이 5시간이나 있어서, 병원에 누구 있을 사람이 없어서.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떡집 문에 오늘 휴업서 붙이고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 도착하니 준서가 링거 꽂고 누워서 저만 찾고 있더군요. 할미 하면서요. 그날부터 나흘간 제가 병실에서 준서를 봤습니다. 현우 자네는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또 고개를 숙였어요. 자네가 왜 감사해? 내가 미안하지. 우리 딸이 부족해서 자네가 혼자 아이 키우는 건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 내가 사람인가. 그 뒤로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준서가 4살 때 어린이집에서 열이 나 쓰러졌어요. 현우 자네가 수업 중이라 제가 달려갔습니다. 6살 때 현우 자네가 야간 수업 들어가는 학기가 있었는데 그 석 달간 준서를 제 집에서 재웠어요. 7살 준서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제가 갔습니다. 입학식장에서 다른 엄마들이 할머니가 오셨네요 하면 저는 웃으면서 우리 준서 할머니예요 그랬지요. 9살 준서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현우 자네가 출장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제가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준서가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랬어요. 준서야, 할미 왔다. 울지 마. 할미가 있잖니. 준서가 11살 때 현우 자네가 독감으로 일주일 꼼짝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준서를 제 집에 데려다 놓고 돌봤습니다. 김장철이면 빠짐없이 20포기를 담가서 김치통 2개를 현우 집에 보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짐은 무슨 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자네가 왜 그래. 자네가 안 받으면 내가 서운해. 그러면 자네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준서가 중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자연스럽게 왕래가 줄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니까요. 그래도 명절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설에는 현우 자네가 준서 데리고 우리 집에 세배 왔어요. 추석에는 송편 빚어서 사 보내고요. 3년 전에 제가 떡집을 폐업했습니다. 무릎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저를 보러 와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네한테 준서 봐주는 일도 이제 못하게 되네. 미안해. 어머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 어머님께서 다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 뵈러 올게요.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배가 자꾸 아팠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아픈 게 심해지더니 지난달에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진단받은 게 난소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냥 내 시간이 여기까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려니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가족이요. 저는 먼저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경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엄마 어떡해. 그런데 비행기가 지금 당장은 없고 다음 주에야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남편 일정도 있고. 그래. 너 무리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엔 성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들 성호요. 엄마,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귀국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수술 꼭 지금 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다고 하셔서. 엄마, 그럼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 뒤에 며느리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냉랭한 목소리로 수술 동의서는 제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사인이 안 돼요. 시누이한테 부탁해 보세요. 저희는 애들 학원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라고 빠르게 이야기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에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군요.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그냥 허하고 웃음이 났어요. 내 자식이 둘인데 수술 동의서 하나 사인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때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 안 되세요? 수술 일정이 자꾸 밀리면 위험해지세요. 자식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야 올 수 있다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별 도리가 없었죠. 그저 아이들 연락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동한다고 혼자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제가 쓰러졌나 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 눈을 떴을 때 담당 간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환자분 정신 드세요. 다행이에요, 이현우님. 곧 도착하신대요. 본인이 보호자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맘대로 전화를 받냐고?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내버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착한 간호사 선생님한테요. 아마 그 선생님은 저는 정신 못 차리지. 전화는 자꾸 오지. 답답한 마음에 받아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안부 전화를 했던 이 서방한테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서방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죠. 혼자 안쓰럽게 동동거리며 준서 키우는 모습이 그저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저 내 새끼니까 내가 거뒀을 뿐이지 자식도 아닌 이 서방한테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술 동의서 사인해달라고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내 친자식 둘이 다 외면한 이 꼴을 이혼한 사위한테 보여야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부끄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내 자식들이 이 모양이라는 걸 사위가 알게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놀란 신입 간호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둘러 나갔습니다.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어요. 그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앞에 멈춰 서더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더 깊이 파묻었어요. 그냥 가. 자네가 왜 여기 와? 어머님, 저 수술 동의서 사인하러 왔어요. 제가 사인해도 될까요? 이불 속에서 제가 흐느꼈습니다. 자네가 왜 또 와? 어머님, 이혼은 저랑 미경이가 한 거지 저랑 어머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엉엉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왔으니까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이불 속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간호사를 봤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토끼눈이 된 채 서 있었어요. 아끼는 미안했어요. 선생님한테 화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만. 간호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서방한테 조심스레 서류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서방은 서류를 받아서 보호자란에 사인을 하더군요. 그 손이 아주 단단했어요. 이현우. 환자와의 관계 가족. 영문 모르는 간호사 선생님은 그 서류를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가족이라는 글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이야. 수술은 그날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12시간 걸렸어요. 이서방과 준서가 수술실 앞에서 그 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답니다. 나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학교에서 가져온 학생들 시험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채점하면서 기다리셨다고요. 제가 의식이 돌아온 건 수술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회복실 침대 옆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준서는 학교도 조퇴하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찌나 멋지게 잘 컸던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픈 게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준서. 준서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한텐 아빠랑 할머니뿐이에요. 이서방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준서한테 할머니는 저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수술 직후라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준서 손을 꼭 쥐고 그랬어요. 할미 안 죽어. 준서 장가 갈 때까지는 꼭 살아. 회복이 더뎠어요. 집으로 못 가고 이서방 집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참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재에 들어갔다가 책장 한 구석에서 낡은 편지 묶음을 발견했어요. 박스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펼쳐봤더니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적힌 편지가 180통이 있었습니다. 매달 1일마다 저한테 쓴 편지였어요. 1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더군요. 내용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지요? 이달에는 준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짧은 안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들이 다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다 반송된 거였어요. 제가 그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편지들을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돋보기 없이는 글씨를 잘 못 읽다 보니 우편함에 뭐가 오면 그냥 광고지인 줄 알고 반송함에 넣어버렸어요. 저한테 올 편지가 딱히 없었으니까요. 15년간 이서방이 보낸 편지 180통을 저는 광고지인 줄 알고 버린 거였습니다. 편지 묶음을 안고 우는 저를 보고 이서방이 옆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편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몰라서 그냥 제가 혼자 쓴 거였어요. 답장 바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저
준서 소식 전해드릴까 싶어서. 자네 왜? 매달 한 번은 꼭 안부를 전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서방이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떡집을 폐업했잖아요. 그 건물이 있었던 시장이요. 사실 그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났었어요.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새 건물주가 나타나서 제 보증금을 그대로 인정해줬고 월세도 10년 전 시세로 유지해줬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 이런 마음씨 좋은 건물주가 다 있구나 했었거든요. 그 건물주가 이 서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였어요. 제가 모르게 하려고 지인 명의를 빌렸고요. 월세 차액은 본인 월급으로 메꿨다고 하더군요. 자네 왜 이런 일까지? 어머님이 그 떡집 때문에 저랑 준서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받으려고 안 하시니까 어머님 모르게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날 이 서방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저 혼자 준서를 키워줬다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 퍼주기만 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서방도 저한테 몰래 갚고 있었더군요. 편지로, 건물로, 그리고 수많은 보이지 않던 마음으로요. 우리는 서로에게 무한의 돌봄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알면서 주고 이 서방은 몰래 주고요. 제가 물었어요. 자네는 왜 재혼 안 하고 혼자 준서 키웠나? 어머님, 제가 다시 결혼하면 준서한테 새엄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준서 할머니 자리에서 밀려나실까봐 그게 싫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준서한테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72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잘 됐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회복 중이에요. 이제는 이 서방 제 집 근처로 이사할까 생각 중입니다. 준서 수능 보는 거 봐주고 대학 가는 것도 봐주고 싶어요. 우리 미경이는 두바이에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하면서요. 저는 그 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성우하고 수진이도 나중에 찾아와서 고개 숙였지요. 저는 그 애들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 제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15년을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족입니다. 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만드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피 안 섞여도 가족 같은 분이 계신가요?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오늘 하루 그분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한테는 15년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수님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상담소 은혜여사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